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0일 신묘 세번째 기사 1435년 명선덕 10년 도태시킬 만한 주현에 대해 의정부와 각조가 의논하여 아뢰게 하다. 앞에 이어서 다만 그 땅의 경계가 개의 어금니와 같이 들쑥날쑥하여 서로 들어간 것과 다른 경계로 넘어 들어간 것은 민심의 따르고 다르지 않음을 헤아려 그다지 서로 반대되지 않도록 하여 각기 부군의 땅으로서 분할 소속시켜 폐해를 제거하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경상도 감사 김효정은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군을 설치하고 땅을 나누어 각기 한 구역을 지키게 하는 인민이 직업에 안정된 지가 시일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다만 인재를 얻기 어려운 일로서 군현을 합병하고도 되시킨다면 인심이 부동하여 아정과 간노비가 떠나 흩어지고 나누어 소속되는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니 거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이조에 내려서 의정부와 각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일식경은 30리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4일 개사 첫번째 개사 한무리하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4일 개사 두번째 기사 두 사신을 영접하여 다례를 행하다. 두 사신이 대궐에 나아가니 임금이 건정문 밖에서 영접하여 건정전 안으로 인도에 들어왔다. 두 사신이 임금에게 굳이 청하여 남쪽을 향하도록 하고 그들은 북쪽을 향하여 제배례를 행하니 임금은 일어서고 사신은 그대로 꿇어 앉아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례를 행하였다. 이를 마침에 이별의 인사를 하고 나가니 임금이 그들을 전송하여 전계 위에까지 나갔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4일 개사 세번째 기사 경상과 강원의 보리 밀을 시기에 맞춰 무역하여 함길도에 나누게 하다.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 보리와 밀은 백성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인데 함길도의 백성들은 이를 급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매양 흉년을 당하며 흉년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경상도와 강원도 두 도로 하여금 국고 밀을 사용하여 절후에 맞춰 보리와 밀을 무역하여 수로로 운반하여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호조에서 의정부와 각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금년은 절후가 늦어 보리와 밀을 무역하기가 어려우니 내년을 기다려 시기에 맞춰 무역하여 수로로 운반하여 나눠주게 할 것이며 그 많고 적은 것은 그 도로의 감사로 하여금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 계문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4일 개사 네번째 기사 경중과 외방으로 하여금 비를 빌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벽곡이 거의 익을 때 비가 부족하오니 원컨대 경중과 외방으로 하여금 비 오기를 빌게 하소서 하니 임금께서 입추 후에 이미 보살을 지냈는데 다시 비 오기를 비는 것은 고전에 없다는 이유로서 명하여 정부와 더불어 의논하도록 하며 모두 아뢰기를 재해가 닥쳤으니 비 오기를 빌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그제야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4일 개사 다섯번째 기사 이만주의 백성 만픽과 생가 등을 돌려보내다. 병안도 감사가 치보하기를 이만주가 강계로 공문을 보내어 본위의 백성 만피 생가 등 가속과 인구를 데리고 전에 가서 오래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즉시 돌려보내시오라 하였습니다. 하며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도록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그 도망해온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노염을 끊어 없앨 수가 없으며 또 무용도 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 황제에게 주문하여 칙명으로 돌려보내게 된다면 은혜가 중국에서 나오게 되므로 반드시 우리에게 감사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서로 잘 지내라는 칙서에 삼가 따르겠다는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예로서 기순하면 도망해온 사람을 돌려보내어 견제하여 대우할 것이니 그들이 뱀과 큰 돼지와 같은 욕심을 함부로 부려 우리를 침몰한다면 굳게 지키는 것이 옳으며 문정의 침구에는 이에 대응하여 방비가 있음을 보이는 것도 또한 옳습니다.
하고 여러 사람의 언어도 또한 마땅히 돌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본인은 건주의를 말한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7월 24일 개산 6번째 기사 평안도 도질제사 이가객의 겹옷 한 벌을 내리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7월 2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서 사신을 전송하고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하다. 도승지신 인손을 명하여 사신을 위로하여 벽제관에서 전송하고 의정 노환과 호조판서 안순도 또한 가서 위로해 전송하였다. 임금은 드디어 모화관의 문에 나가서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하고 서교의 행차하여 농사를 시찰하였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7월 25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야인이 침입할 때 농사에 지장 없이 방어할 것을 명하다. 평안도 감사가 치보하기를 이달 18일에 적도 20여 명이 여정군의 조명관 등처에 들어와 침략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전사 한 사람이 3명이고 적도도 또한 화살이 많이 맞았습니다. 군주들이 달려와서 알림으로 지휘군사 김윤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들을 뒤쫓았으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영의정 황희와 조아의정 최윤덕을 불러 의논하기를 저들 적도가 이같이 침략하게 되니 여연의 인민이 진실로 불쌍한데 어떻게 포치하여 도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각 고을의 군인들을 모두 도적 막는 데 가게 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여인은 땅바닥에 본디 노는 없고 모두 밭뿐인데 지금은 농사일을 이미 마쳤으니 부인과 어린 아이들은 혹은 성 안에 들어와서 지키기도 혹은 살림에 숨기도 하고 그 남자들도 또한 이와 같이 하도록 하되 다만 밤에는 들어가 지키고 낮에는 망을 보아 적의 병고가 있는가 없는가를 자세히 알고 난 후에 나와서 농사일을 하도록 하고 추수기에 이르러 군사를 거느리고 지켜 보호하여 곡식을 거두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김윤수가 두 번이나 야인을 뒤쫓아 적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서 다행히 패전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적의 꾀는 추측하기가 어려우며 병고는 소홀히 하는 데서 발생하게 되니 지금부터는 그를 경계하여 끝까지 추격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주상의 명령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들어가 지키는 일의 적당한 것은 병조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다 하면서 마침내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검으로는 적이 만약 국경을 침범한다면 마땅히 그 군사의 많고 적음과 강하고 약함을 헤아려 힘을 살펴서 토벌해 잡도록 할 것이며 만약 무성한 수풀의 험준한 사이에 끝까지 추격하다가 도리어 패전을 당하게 된다면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니 마땅히 변장들에게 다 일러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7월 25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도마뱀을 모아 비를 비는 의식을 행하다. 무당과 중두를 모아 비를 오기를 빌도록 하였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7월 25일 가보 네 번째 기사 경찰관으로 하여금 진황전을 정확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에는 각도의 논밭을 능히 시기에 맞춰 갈고 심지 못하여 토지를 묻게 한 것이 많으니 그 경찰관으로 하여금 토지의 손실을 실제로 조사할 때 금년에 진황전과 갑인년에 처음 진황전이 된 것을 자세히 실제로 조사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7월 25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정효전 김일기를 보내 사신을 선위하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7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가뭄을 건심하여 조참을 그만두게 하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7월 2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지합천군사 정량 이천현감 최수로 등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계가 넉넉하지 못하여 도적이 이 때문에 성하니 백성을 구휼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여 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7월 2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함교도 감사에게 야인의 군력
복무를 검할 것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다. 함길도 도질대사에게 전지하기를 경이 전일에 서울에 와서 친히 아뢰되 판회령부사 이징옥이 회령부 부근에 거주하는 알타리의 범찰 동료인 등을 본국의 군정에 의거하여 강제로 번을 나누어 업성을 수비하도록 하고 혹은 적이 침입할 소식이 있으면 불러 모아서 거느리고 병고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예가 되었습니다. 하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무리들은 우리의 동족이 아니므로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어서 배반할 마음을 품어 믿기가 어려우며 또 견제하고 무유시켜 그들이 오면 후하게 대우해주고 가면 뒤쫓지 않을 뿐이니 신복으로 친근히 믿고 일을 같이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무리들은 본디 원한을 품은 적이 있으니 만약 당을 지어 원수를 갚는다 핑계하고 와서 공격하는데 혹은 잡아서 그들에게 주기도 하고 혹은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전일에 친근히 믿고 어루만져 편안하게 할 의리를 잃게 될 것이며 만약 군사를 일으켜 구원한다면 이들은 대신 그 화를 받아 틈이 생기고 원망이 얽히게 될 것이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그 끝까지의 일을 조용히 생각해 보니 관계되는 일이 가볍지 않은 것이다. 지금부터는 견제하고 무유하여 성실로서 대우하고 후하게 대접할 것이며 그들을 거느리고 업성을 수비하는 역사는 정파시켜 그들과 더불어 일을 같이 하지 말아서 뒤날에 근심을 없도록 하는 것이 실로 영구한 세대의 좋은 계책이 될 것이다. 다만 이미 일찍이 그들을 믿고 일을 같이 했는데도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폐지하여 저들과 우리의 한계를 엄하게 한다면 반드시 의심을 낼까 염려되니 마땅히 절대로 이런 의사는 드러내지 말고 은근히 계유하되 너희들이 우리 안에서 의지해 살고 있으니 국가에서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있다. 너희들은 스스로 나고 저절로 자라서 본디부터 통속이 없기 때문에 공력에 복무하며 애를 쓰는 노고는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가에서 차마 너희들에게 공력에 복무하는 일을 맡길 수 없으므로 군사를 거느리고 업성을 수비하는 역사는 폐지하도록 하여 생업에 안정하게 하니 너희들은 마땅히 국가에서 너희들에게 대우하는 지극한 뜻을 알아서 안심하고 직업을 경영하여 영구히 끊임없이 살아가는 즐거움을 보존할 것이다 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변경의 일은 먼 곳에서 하리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변장의 눈으로 직접 본 이해 문제의 진술을 기다려야만 계책의 빈틈이 없어서 반드시 능히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징옥과 더불어 위의 항목의 이해 문제로서 세밀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6일 을미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백성을 이주하는데 비리를 범한 자를 처벌할 것을 명하다.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 지금 백성을 길주와 경성으로 옮기는 때에 각고 울의 향리와 감고 등으로서 지방의 호족들과 서로 호응하여 부호는 숨겨 빠뜨리고 잔호만을 뽑아 정한 사람들은 형률에 의하여 장을 치기로 하되 온 가족을 회령, 경원 등처에 옮겨서 영구히 공력에 복무하도록 배정하고 마음을 써서 검찰하지 않은 수령은 차례대로 죄를 과하기로 했으며 그 이미 옮겨진 백성이 거전히 살던 땅에 몰래 돌아간 사람은 처음 범한 사람은 장을 치기로 결정하고 경원과 회령에 옮겨서 거전대로 고역을 정하며 두 번 범한 사람은 특히 징계하고 실정을 알고도 숨겨준 사람과 이정과 이장이 알고도 자수하지 않은 사람은 또한 장 100대를 치고 위의 항목의 각 곳의 군역에 충당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6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판한성부사 전흥 무윤 김맹성의 관직을 파면시키다. 굶주린 백성들이 도시에 3일 동안이나 빌어먹었는데도 그들을 능히 검거하여 진율하지 못한 까닭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아이정 최윤덕과 이세형 등이 하직하니 불로 변방의 일을 의논하다.
평안도도 안무 찰리사인 조아이정 최윤덕과 종사관인 대호군 이세영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사정전에서 불러보고 변경의 일을 물어 의논하고 또 도승지 신인 손을 명하여 다시 의논하도록 했는데 1. 평안도의 방언은 가장 긴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병조 참판 황보인을 보내어 연변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을 순시하게 하고 이산 백성이 일정하게 거주하여 영구히 방어에 충실하고 있는 것과 거주하는 백성이 겨울철에 들어가 지키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못한가를 겸해 살피고자 하니 어떠한가. 1. 야인이 여연을 2번 침범했는데 그 전사의 공로 있는 사람을 혹은 토간이든지 혹은 하번갑사의 관직 중에서 그들이 소원에 조차 저기 한 데에 따라 포장하여 관직을 주고 뒷사람을 권장하는 것이 어떠한가. 1. 여영군을 군민의 소원에 따라 칭호를 더하는 것이 어떠한가. 1. 금년은 평안도의 도순 검사를 정지시키고 안무사로 하여금 겸임하여 교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윤덕이 아뢰기를 성상의 명령이 모두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윤덕에게 명하기를 이 앞서 평안도의 토가는 천호는 나장 2명을 거느리고 백호는 재임한 후에 차첩을 회수하지 않는 것이 이미 경례가 되었는데 박규가 감사로 임명되었을 때 천호는 거느린 나장을 없애버리고 백호는 재임하자 곧 차첩을 회수했으니 그 당시에 계달하고 나서 이 법을 만들었는가 다시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차첩은 사령서이다. 세종실록 69관 세종 17년 7월 27일 병신 2번째 기사 신인손을 명하여 최윤덕을 홍제원에서 전송하도록 하다. 세종실록 69관 세종 17년 7월 27일 병신 3번째 기사 별시위를 군사로서 논제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속전 등록 내에는 별시위를 모두 성중관이라 일컫도록 하였는데 그러나 병조와 진무소에는 의뢰 군사로서 논제하도록 하고 만약 사죄를 범하여 태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관직을 파면하도록 하니 불편합니다. 그러므로는 군사로서 논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7일 병신 4번째 기사 통사 김옥진을 보내 중국인 12명을 요동으로 회송하다. 중국 사람 조문합 등 12명을 요동으로 회송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9일 정료 첫번째 기사 비오기를 빌다. 풍운레우의 단과 성농황, 산천, 삼각산, 목명산, 한강에 빌었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8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중추원부사 한확을 보내어 사신을 의지해서 선위하도록 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8일 정료 세 번째 기사 군자감 사고의 역사를 중지시키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볕국이 거의 익을 때를 당하여 오랫동안 가물고 비가 오지 않으니 연사가 풍년이 되는가 흉년이 되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하늘의 경계에 스스로 조심하고 백성의 생계를 구휼해야 될 것인데 지금도 근데 도읍의 명당에 물이 모자란 이유로서 소격전 골짜기에 못을 파고 또 군자감 사고를 짓는다고 하니 삼가바라옵건대 이 역사를 정지시켜 하늘의 경계에 스스로 조심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곧 병조에 명하여 역도들을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8일 정료 4번째 기사 관사의 제조에게 서로 왕래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하다. 상부에서 아뢰기를 전일의 정교에 같은 관사의 제조에 정무를 잡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 왕래하는 것을 검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대저 정무를 잡은 사람은 겸직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만약 각 관사의 제조에게 서로 왕래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다시 역관운동의 문을 열게 될까 두려우니 원컨대 이 명령을 정지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윤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역관운동은 금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금하지 않으면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된 까닭으로 법을 만들어 이를 금한 것인데 어찌 대신을 의심하겠는가. 제조는 동료로서 서로 거취를 같이 하면서 옳다 그러다 하여 서로 도우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또
아래기를 함길도 도질제사의 도사인 바국은 사관원에서 정조외의 외로서 서경하던 대간에 이르게 되었는데 대저 고신을 내주는 법은 하자가 있는데도 서경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정조외라 써서 구별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바국은 조부의 계통에 하자가 있는 까닭으로 이 세 글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대저 수령관의 직무는 절제사의 호령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고신을 받게 되면 어찌 다른 사람에게 무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재주를 애석하게 여긴다면 군관으로 결정함이 옳을 것이니 원컨대 그 관직은 주지 마옵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바국은 나도 일찍부터 명성을 들었는데 지금 김종수가 또 그를 청간 까닭으로 도사의 관직을 주는 것이니 어찌 선대의 하자로서 사람을 버릴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사관원에 명하여 바국의 고신에 정조외란 세 글자를 없애게 하였다. 글자란 정조외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8일 정유 5번째 기사 유산울 이 사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산울을 판한성부사로 이 사관을 한성부위원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8일 정유 6번째 기사 관직을 제수한 노인에게 사모 품대를 착용토록 하다.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나는 노인을 공격하는 뜻이 옛날의 제도에 기재되었던 까닭으로 나이 90이 된 사람에게는 이미 관작을 주었는데 대저 이미 관작이 있다면 마땅히 장복이 있어야만 될 것이니 만약 관대를 갖추지 않는다면 다만 의장에만 결점이 있을 뿐 아니라 관작을 임명한 실상도 없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경중과 예방의 대소 노인들의 관작을 준 사람에게는 그 품질에 따라 사모와 품들을 착용하도록 하되 만약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강제로 시킬 필요는 없으니 이것을 경중과 예방에 효유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8일 정유 7번째 기사 범의 머리를 한강의 양화진에 넣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청컨대 범의 머리를 한강의 양화진에 가라앉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8일 정유 8번째 기사 종정선과 종무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고화 등 8명을 보내고 간두사 등 7명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8일 정유 9번째 기사 평안도로 하여금 두 고을 수령이 고을 사무와 변방 경비를 나누어 맡게 하다.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북방이 안전할 때까지는 평안도로 하여금 두 고을 수령 중에서 한 수령은 남아서 두 고을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한 수령은 두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변경을 방비하도록 하라 하였으니 임금 일찍이 최윤덕에 의논하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정지했던 윤대를 8월부터 다시 행하게 하다. 정서를 보았다. 예조의 전지하기를 이 앞서 내가 자치통감 훈의를 보기 때문에 윤대를 정지시켰으나 그러나 윤대를 오랫동안 폐지할 수는 없으니 윤대는 각 관사로 하여금 8월부터는 아일마다 대궐에 나오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게 하다. 형제의 전지하기를 지금 벼농사가 거의 익을 때를 당하여 비가 시기를 잃게 되었으니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한 일이 있는가 염려된다.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죄수 내에 보통 사면에서 용서되지 않는 외에 도제 이하 본디 도제를 범하여 충분되고 부처하여 역에 배정된 사람 모두 용서하고 지금 7월 29일부터 그 이후에 범죄한 사람은 비가 흡족하게 올 때까지 범죄의 경하고 중한 것을 헤아려 그들을 보석하여 조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29일 무술 세 번째 기사 가뭄을 맞아 백성을 진율하고 미진한 것을 정리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곡식이 결실할 때를 당하여 비가 흡족하지 못하니 구렁을 수리하고 논둑을 깨끗이 하며 원독한 옥사를 심리하고 공공한 사람을 진율하며 뼈만 남은 시체를 매장하는 등의 일을 거듭 밝혀서 거행할 것이로되 또한 옛날의 제도에 의거하여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도록 하며 재앙하는 외에는 북을 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9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오방 토룡에게 비 오기를 비는 의식을 행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9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관직을 임명하고 고신을 주는 것이 폐단을 의논하게 하다. 상정소에 전지하기를 옛날에는 관직을 임명하여 고신을 주는 법은 반드시 삼성에서 직함에다가 연서하는 것을 거쳤으니 그 인선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이다. 후일에 와서는 고신의 서경은 대개 사랑함과 미워함으로써 이를 먼저 하고 뒤에 하게 되어 권한이 아래 사람에게 있고 폐단도 또한 적지 않았었다. 우리 조정에서 관교의 법을 만들어 이를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만은 그러나 오품 이하에서는 조사의 법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까닭으로 대성에서 서경하는 즈음에 혹은 하자가 있다고 이끌고 잡고를 일컫기도 하며 만 50일이 되어도 고신을 내보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달하여 고쳐 내려 보내고 혹은 출사할 즈음에는 혹은 정조외라 일컬기도 하고 혹은 한직이라 일컬기도 하여 작불납이라고 일컬기도 하여 이어에는 모든 문건을 작이라고 하는데 대간이 고신을 서경할 때는 서계에 세계가 명백하지 못한데도 세 권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작불납이란 세 글자를 고신에 쓰게 된다. 근본의 이유를 배달하지도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시행하게 되니 실로 불편한 일이다. 지금부터 만약 위의 항목의 친고자가 있으면 대간으로 하여금 뒤따라 곧 사유를 대략 갖추어 아뢰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다시 인원하여 아뢰라 하였으니 박욱의 일로 인하여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9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절도 방지에 관한 신계의 사항은 형조와 정조에서 의논하여 아뢰다. 형조에서 상정서에 의논한 신계의 사항은 한 조건을 형조와 정부 각 조화에서 함께 의논한 것을 아뢰었다. 1. 절도의 작물 증거가 명백한 자는 고신을 본죄보다 지나치게 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만약 전후에 범죄한 것을 끝까지 신문한다면 그 작물은 극의 도형과 유형의 죄에 들어갈 것이므로 신장의 개수는 마땅히 본죄에 구애할 것이 없이 실상대로 따라 이를 국문해야 될 것이니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고 했으며 1. 세 번 범죄한 사람은 정성이 매우 중하니 사유에 구애할 것이 없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사유에 구애할 것이 없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사죄 후에 자자로서 좌죄한다는 법이 속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고칠 수가 없으니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최윤덕 등은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의승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고 했으며 경중과 외방의 인도로 하여금 밀고 언포하도록 했는데 만약 고발하지 않고 후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무리로서 논리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속전에서 말한 이웃 마을 사람의 밀고 엄포하는 법과 상세함과 간략함이 같지 않으니 육준에 의하여 거듭 밝혀 거행할 것인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최윤덕 등은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홀로 성응만은 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했으며 1. 그 자수하는 사람에게 면죄를 허용하고 만약 그 당을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면포를 주는 것과 적당을 고발 체포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준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다만
고발한 사람이 9명 이하인 자에게는 면포 50피를 주고 10명 이상인 자에게는 100피를 주도록 할 것인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하경복 등은 옳습니다고 하고 최윤덕 등은 옳지 않습니다고 했으며 1. 만약 적당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관청에 밀고 함을 허용하고 관청에서 밀고 한 장을 숨겨서 이속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여 도적을 잡은 후에는 상을 구하는 사람에게 위의 항목의 예에 의거한다는 조목은 상정서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다만 상은 많아도 50피를 넘지 못하게 할 것인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고 했으며 1. 도적을 잡아 관청에 이르렀는데 고문을 기다리지 않고 낱낱이 실정을 통한 사람과 다른 적당을 고발한 것이 많은 사람은 자수로서 논지한다는 조목은 상정서에서 의논하기를 신문에 의하여 실정을 알게 된 것이니 면죄시킬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고 했으며 1. 무릇 도적의 작물 증거가 명백한 사람 비록 사제전에 있더라도 또한 고문하게 한다는 조목은 상정서에서 의논하기를 사제전의 일은 마땅히 고문해서는 안 되고 다만 작물만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노환 등은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고 최윤덕 등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하고 했으며 얼굴에 입묵하고 힘줄을 끊는다는 조목은 상정서에서 의논하기를 삼가 당률 소위를 살펴보니 절도는 단죄된 후에 다시 도둑질을 하여 전후로 3번 범하면 도형인 자는 유형으로 정하고 또 3번 범하면 유형인 자는 교형에 처하고 2~3번 사죄한 뒤에 좌죄에 그치게 된다 했는데 특종의 건중연간에 이르러서는 절도가 만 3필이 된 자는 죽이고 우종대에는 장전이 1관이 이상이 되면 극형에 처했으며 선종은 다시 건중의 제도에 따랐으며 송태종 건용 3년에는 장전이 5관이 된 사람은 죽이고 태종 때에는 만 10관이 된 사람은 상주하여 황제의 결재를 청하고 7관이 된 사람은 장형을 집행하고 얼굴에 입묵했으며 원나라 지정 때의 조격에는 3번 범하면 목을 찌르되 마땅히 사죄된 후에 좌죄된 것을 의거했으며 대명률에는 사죄 전에까지 통틀어 해산하여 3번 범한 데 이르러 교형에 처했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역대의 법이 혹은 경하기도 하고 혹은 중하기도 하나 모두 그 시대에 따라 적당한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조에서도 처음에는 대명률에 의하여 사죄 전과 사죄 후를 구애하지 않고 시행했는데 그 후에는 당나라와 원나라의 제도에 의하여 사죄 후에 좌죄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니 너그럽고 어진 것이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을사년으로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사유가 7번에 이르러 절도는 모두 면죄되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경중과 예방에서 도적이 때를 지어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차고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끊임이 없으므로 혹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상해시키기도 하여 평민의 걱정이 되었으니 과연 위의 말과 같이 하여 만약 죽여 제거하지 않는다면 도적의 형세는 날로 성하게 되어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건사록의 장자는 말하기를 육벽을 지금 세상의 사형 중에서 취한다 하더라도 또한 백성의 죽음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다고 했으며 상서대전에 주자는 말하기를 지금의 도형과 유형의 범은 이미 벽을 뚫는 좀도둑과 음란방종한 간물도 그치게 할 수가 없으므로 한결같이 궁형과 비형의 형벌로서 이를 당하게 한다면 비록 그 팔다리와 몸은 상해되더라도 실로 그 생명만을 보존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난을 만난 근본을 건전시킨 후에는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위로는 선왕의 뜻에 합하고 아래는 당시의 사정에 맞지 않겠는가고 했으니 신등은 거기 생각하는데 문공의 말이 오늘날에 더욱 합합니다. 다만 육형은 이를 폐지한 지가 오래되어 비형의 하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없으니 풍속이 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는 남조 송나라의 무릇 경략과 절도가 만약 사유를 만나 사형되지 않았다면 힘줄을 끊는 법에 의하여
절도로서 2번 범한 사람은 힘줄을 끊어서 비형에 대신하여 난을 만든 근본을 건절시켜 후에는 벽을 뚫는 좀도둑을 못하게 한다면 평민들이 생업에 안정되게 되고 도둑들도 또한 다시 사형에 빠지지 아니하여 타고난 수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 앞서 2번, 3번 법을 범함으로써 바닷속에 안치 한 사람이 만약 도망에 나오는 일이 있으면 또한 힘줄을 끊고 그 관령은 법규를 정하여 위의 말에 의하여 시행했는데 지금 다시 의논하도록 하니 심도는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최윤덕 등은 말하기를 남조 송나라의 제도에 의거하되 사죄 전을 논하지 말고 힘줄을 끊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최사강 등은 말하기를 대명률에는 힘줄을 끊는 형벌이 없는데 지금과 같은 국군이 융성한 데에 새로운 육형을 만드는 것은 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비록 속전이 당률 소위에 있는 절도로서 3번 범하는 것은 마땅히 사죄한 후에도 좌제한다는 조목에 의거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경중과 예방에 도둑이 많아서 인민들이 근심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그 풍속이 순박한 대로 돌아갈 때까지는 3번 범한 절도는 한결같이 대명률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나머지 도둑질을 거치게 할 조건은 반드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도둑들이 사형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저절로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얼굴에 임묵하고 힘줄을 끊는 것과 해도에서 관령하는 것과 사제전에 고문하는 것 등의 조목 외에는 모두 상정소의 의논에 따르도록 하고 다만 도적의 무리를 고발하는 것이 비록 적더라도 또한 면포 50필을 주어야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고시는 고문이고 건중은 덕중이며 장자는 송의 유학자 장제이며 육벽은 몸에 상처를 내는 형벌인데 곧 코를 베는 의형, 다리를 자르는 비형 등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30일 기해 첫번째 기사 지혜진 군사 박급 통진 현감 유종수가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지금 온갖 곡식이 거의 있게 되었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니 핵곡식이 여물지 아니하여 흉년이 들는지 염려된다. 가서 그대의 직무에 나아가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30일 기해 두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30일 기해 세번째 기사 가뭄으로 경상감사와 전라도 도절제사의 전별련을 정지시키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30일 기해 네번째 기사 가뭄이 심하여 술을 올리지 못하게 하다. 그러므로는 대궐안에 술을 올리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30일 기해 다섯번째 기사 이운수 등 36명의 직첩을 돌려주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30일 기해 여섯번째 기사 전인수부 윤 원민생의 졸기 민생의 본가는 원주이니 검교 중추원 부사 원빈의 아들이다. 판사 민부의 집에 수양되어 성을 민으로 하고 이름을 덕생으로 했다가 벼슬이 사유권 부사가에 이르렀어야 성을 원으로 회복하고 이름을 민생이라 했다. 말을 통역할 줄 알아서 통솔해서 북경에 간 것이 14번이고 사신으로서 북경에 간 것이 7번이나 되었다. 태종황제께서 민생이 현 인비와 인척관계가 있는 이유로서 후하게 대우하여 무릇 사건을 받들어 추청하며 많이 윤허를 받았으며 특별히 토지와 노비를 내리고 벼슬을 정흔대부까지 이르게 하여 그를 표창하고 다르게 대우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임금과 더불어 함께 수강궁에 나아가서 민생에게 친히 묻기를 그대가 무슨 소원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은혜를 입음이 이미 극도에 달했으니 다시는 소원이 없습니다 하였다. 태종이 다시 물으니 그제야 아뢰기를 형 원순이 역적질한 자식으로서 사위를 삼았기 때문에 폐하의 서인이 되었으니 이미 다만 이를 불쌍하게 여겨 성상의 은혜를 바라고자 합니다 하니 태종께서 임금에게 말하기를 민생이 자신의 일은 말하지 않고 그 형을 구제하고자 하니 그 뜻은 칭찬할 만하다 하고 이에 순에게 고신과 과전을 돌려주고 이내 전농 소윤을 임명하였다. 그가 돌아가니
명하여 부위를 내리고 양후란 시호를 내렸으니 일로 인하여 공이 있음을 양이라 하고 사례가 틀리지 않음을 후라 한다.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원자공이었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가뭄을 근심하여 조의를 받지 않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현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7월 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서교의 행차에 농사를 시찰하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가뭄이 심하니 여러 도에 번성하는 시위패를 돌려보내게 하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온갖 곡식이 거의 익어가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니 원컨대 여러 도에서 번성하는 시위패를 돌려보냈었어. 이것이 비록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가을가리를 하도록 하고 또한 풋성기의 식물을 준비하도록 한다면 어찌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또한 하늘을 공경하고 재앙을 그치게 하는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돌려보내기를 명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여영군을 성격시켜 부로 삼고 진을 설치하다. 여영군이 요 해처에 당하여 인물이 적기 때문에 장차 백성을 옮겨 이곳에 살게 하려고 함이었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기우제를 행하다. 소격정에서 행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섬에 내버려 둔 도적을 엄중히 감수할 것을 아뢰다. 양태도에 그대로 내버려 둔 도적은 많은데도 감수하는 사람이 적으므로 점차 당류를 만들어 소와 말을 훔쳐 잡아먹고 그 감수하는 사람까지 죽이고자 하니 매우 염려됩니다. 또 진도에 그대로 내버려 둔 도적들도 또한 많은데 만약 또 연달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더욱 당류를 만들게 될 것이니 다만 그 감수하는 사람만 죽일 뿐 아니라 배를 빼앗아 장차 해구가 될까 염려됩니다. 원컨대 연변의 각 골에 나누어 둔 임시 소속된 관노의 처자들을 모두 그 가족과 한 곳에 모아서 공안한 토지를 주어 그 생업을 안정하도록 하고 또한 그 수령들에게 그들의 출입을 검하여 엄중히 검찰하도록 하며 검으로는 경중과 외방의 두 번 범한 절도들은 모두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7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도적을 막기 위하여 말을 사고 파는 일을 엄중히 할 것을 건의하다. 이에 앞서 경기감사가 아뢰기를 근래에 겁탈하는 도적이 전에 비하여 더욱 심한데 대개 모두 신백정이 오로지 말의 힘만 믿고 농사일은 하지 않으니 청컨대 기르는 말을 도로 찾아봐서 모두 낙인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낙인이 없는 말은 기르지 못하도록 검하소서. 또 평민에게는 신백정에게 말을 파는 것을 강력히 검하고 신백정이 평민에게 말을 파는 것을 검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농사에 돌아와서 변화의 평민이 될 것입니다 하며 명하여 상정소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기를 신백정이 도둑질하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또한 그러한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오로지 말의 힘만 믿는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감사에 아랜 바가 매우 그 적당한 방법을 얻었으니 그 시위패에 속한 사람은 모두 그 말을 낙인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강제로 팔도록 하며 도적이 되는 시초의 경로를 건절시킬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형조의 명하에 정부와 각 조와 함께 의논하게 했더니 이때에 와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백정은 모두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생업이 안정되어 살기를 평민과 같이 할 사람도 자못 많으니 만약 죄악을 구분하지 않고 강제로 말을 팔도록 한다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또한 클 것입니다. 이를 처치하는 법은 육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그러므로는 도적질한 사람과 거지질을 핑계하고 때를 지어 끄리낌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시위패에 소속된 것을 논할 것 없이 한결같이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1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굶주린 백성을 화린원 근처에 진율하게 하다. 한승부에서 아뢰기를 동서 화린원은 병든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굶주린 사람을 편안히 함께 머물러서 살 수가 없으니
거무로는 동서의 보재원과 홍재원에 나눠 두어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굶주린 백성은 육전에 의하여 활인한 근처에 별도로 다른 곳을도 혼잡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 성부의 낭청이 진유를 규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종묘의 우사의 비를 빌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우승지 이견기에게 명하기를 한재가 너무 심하여 기우제를 두루 행하여도 아직 비가 오지 않으니 다시 종묘의 우사에 빌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용을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강도질한 신백전 3명을 차명에 처하다. 강도질한 신백전 이파회, 송천수, 송타일 등을 형률에 의하여 차명에 처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3일 이민 네 번째 기사. 기순을 청한 야인을 잠정적으로 머물게 하다. 예조에서 말하기를 올량합의 마우기가 우리나라에 살고자 하여 스스로 말하기는 이만주에게 알렸고 왔다고 하나 거짓인지 참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휘 동곤적과 마음을 같이하여 나와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는데도 이만주가 돌려보내소서 하는 청이 없으니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관직을 주는 것은 정지하고 변고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3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급류의 직첩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4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태일초제를 행하다. 비오기를 빌어 태일초제를 행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4일 계묘 두 번째 기사. 범의 머리를 박연에 가라앉히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풍운 레우단의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철산의 업성을 가산으로 옮기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비가 옴으로 인해 신인손이 술을 다시 올릴 것을 청하나 불로하다. 도승지 신인손이 아뢰기를 지금 하늘이 비를 내렸으니 마땅히 술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비가 흡족하기까지는 내리지 아니하였다. 만약 이미 흡족하다면 마땅히 그때로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이지실의 직첩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종묘의 우사에 기호하는 데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6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동방청룡 기우제 중 무당과 도마방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6일 을사 네 번째 기사. 한재를 걱정하여 범죄인 중 직첩을 돌려줄 사람이 있는지 아뢰게 하다. 영의정 황이 좌의정 치사한 맹사성 우의정 노환을 불러 도승지 신인손으로 하여금 범죄인 중에서 직첩을 돌려줄 만한 사람을 의논하게 하였으니 한재를 걱정한 때문이다. 황희 등이 아뢰기를 시몬의 주에는 각 사람이 죽은 뒤에는 서로 대면하여 논하지 않았으니 주의 의문이 있는데 하물며 지금 중궁의 정위에서 금지 오겹이 이와 같이 성하니 마땅히 직첩을 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금지 오겹은 왕의 자손을 말한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6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민신언 권전 허척 이효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신 언을 중추원 부사로 권전을 공조 참이라 허척을 호조 참이라 이효인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6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이은 등 13명을
직첩을 돌려주다.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역적박포와 문가학과 같은 당류 외에 다른 불청한 짓을 범한 사람들의 연주화된 사람의 자선을 주의하고는 형제와 숙질 등은 마땅히 직첩을 돌려주어야 될 것이다 하여 이날은 이연 등 13명의 직첩을 돌려주었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6일 을사 7번째 기사 90세 이상 노인에게 관직을 제수한 남자와 부인 쌀을 내린 남자와 부인의 합계 경중과 예방의 90세 이상 된 노인에게 각날에 관직을 제수한 남자와 부인이 합계 566명이고 쌀을 내린 남자와 부인이 합계 134명이나 되었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6일 을사 8번째 기사 북경에 갈 때 사유관 출신의 종사관 종인은 약재를 무역할 수 있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북경에 갈 때에 사유관 출신인 종사관의 종인의 전의 상정에 의하여 배와 인삼을 가지고 가서 약재를 무역하는 일은 이미 일찍이 법을 만들었으니 그러므로는 사신과 부사와 다른 종사관도 또한 위의 항목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6일 을사 9번째 기사 종은칠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등금 등 9명과 죽은 등칠의 아들 등구랑 등 4명이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7일 병호 첫번째 기사 문손왕의 석전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7일 병호 두번째 기사 종묘의 우사에 비 오기를 빌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7일 병호 세번째 기사 박동미 등 68명의 직첩을 돌려주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7일 병호 네번째 기사 죽은 사람은 직첩을 수취한 사람을 계문할 때 아뢰지 말게 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그러므로는 직첩을 수취한 사람을 계문할 때 이미 죽은 사람은 함께 아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7일 병호 다섯번째 기사 황자후가 소객전의 비를 빌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전 중추원사 황자후가 아뢰기를 지금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신에게 제사 지내지 않은 데가 없는데도 아직 비 올 징조가 없습니다. 예전에 태종 때에 가뭄이 너무 심했으므로 신이 소객전에 기도하여 비가 왔으니 원컨대 신이 또 소객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말하기를 경이 충분히 생각하여 와서 말하니 내가 매우 기쁘다. 그러나 지금 소객전에다가 기도하였는데도 비를 오게 하지 못했으니 지금 또 기도한다면 이는 곧 하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8일 정리 첫번째 기사 사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8일 정리 두번째 기사 정룡에게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8일 정리 세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황수신이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 비를 빌 것을 건의하다. 지금 추수기를 당하여 한재가 너무 심하므로 비가 오게 하는 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효과가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지방의 원통함을 품은 백성이 관할 구역의 백성에게 고소를 검하는 영을 두려워하여 원통함을 풀지 못한 사람이 간혹 있게 되니 청하오건대 행대를 보내어 백성의 고막을 찾아 묻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다시 자세히 이를 생각하겠다 하였다. 행대는 지방에 임시로 파견한 사헌부 감찰관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9일 무신 첫번째 기사 경사를 보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의 흉년이 계면년보다 어떠한가 하니 영의정 황희가 대답하기를 계면년에는 사람이 많이 굶어 죽었으며 평안도가 더욱 심했는데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은 벽곡식은 전년에 비하여 어떠한가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금년은 조금 곡식이 여물었으나 다만 메밀은 늦가뭄으로 인하여 여물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을 거지는 어느 때에 시작하는가 하니 호조판서 안순이 대답하기를 이때가 바로 가을 거지를 할 때이지만은 그러나 가뭄으로 인하여 밭이 말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공조판서 성억이 아뢰기를
보통 사람은 먼 일을 헤아리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록 흉년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전용하지 않고 주식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가끔 있기 때문에 마땅히 엄격하게 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경작하는 일을 이미 마치고 새 곡식이 처음 익게 되면 한갓 날을 얻어 술을 마시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것은 곧 평민들이 정상적인 태도이니 실로 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령이 없으면 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알맞게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마땅히 사무에 내려 이를 금할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관할구역의 백성이 고소하는 것은 그 풍속이 심히 아름답지 못하니 마땅히 금해야 될 것이다. 이제 사헌부에서 행대를 보낼 것을 청했으나 내 생각에는 이미 고수를 검하는 영이 있으니 비록 행대를 보내더라도 수령의 과실을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는가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만약 행대를 보내어 백성의 일을 살피게 한다면 비록 과실이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는 없더라도 수령들이 반드시 모두 깨우쳐 반성하게 될 것이니 이를 보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아니면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행대가 찾아 물을 때까지 까다롭게 하지 말고 강제로 하지 말고서 그대로 여러 사람에게 두루 뒀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잡세꾼의 무기를 통일할 것을 아뢰다. 각도의 잡세꾼이 자기가 무기를 갖추게 되면 서로 같지 않음이 있게 되니 뒷날 일에 임해서는 실제 절제가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기병, 보병을 매 5인마다 5를 삼고 매 5마다 활 3개, 창 2개를 갖추게 하고 이내 모두 갑옷과 칼을 갖추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상정소에 내려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육랑, 차랑 등 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9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추색에 빠진 허지해를 추액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황해도 감사 허지해는 한 방면을 통찰함으로써 직책이 가볍지 않은데 유사 사람인 부상 이을생의 아내가 새로 과부가 되며 첩을 만들고자 하여 변복을 하고 지경을 넘어왔으니 다만 주생에 빠졌을 뿐 아니라 재물을 얻고자 하여 이익을 탐내고 의리를 잊어 선비의 기풍을 더럽혔으니 마땅히 청컨대 서리를 보내어 잡아서 추액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승지 신인 손이 아뢰기를 허지의 행한 일은 지극히 불법한 일이 되지만은 그러나 중대한 일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지고 있는 호부의 인신은 공간에 맡겨둘 수는 없으니 새 감사가 지경에 와서 교부하고 올라온 후를 기다려 이를 신문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9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북청 이남의 갑사와 방패를 변경 방비에 나가게 하다. 함길도 북청 이남의 갑사와 방패는 번상을 면제하고 모두 변경 방비에 나가게 하라 하니 본도의 계에 의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서 하보 쏘는 것을 보고 서교의 행차에 농사를 시찰하다. 드디어 서교의 행차하여 농사를 시찰하고는 농부로서 밭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모두 그들에게 음식을 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0일 기후 두 번째 기사 토룡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0일 기후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가 야인 침략시 무력을 남용하지 말고 백성을 보호하라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대저장수가 되는 도리는 호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지중을 귀하게 여기니 역시 서적에 상고해보면 환하게 알 수 있다. 우선 조나라 장수 이목의 한 가지 이로서 말한다면 이목이 안문군이 있으면서 사주들을 잘 먹이고 말타기와 할쏘기를 연습시켜 봉화를 단속하고 간첩을 많이 두었는데 사주들과 약속하기를 흉노가 이르거든 곧 들어와 성을 지키고 감히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목을 베겠다고 하니 오랭캐는 이 목을 겁쟁이라 했다.
조황은 노아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장수를 삼았는데 오랑캐가 오므로 매양 나가 싸웠으나 문득 이기지 못하고 잃은 군사가 많게 되니 조황은 그제서야 다시 이목을 강제로 기용하여 장수를 삼았다. 이목은 그전 약속과 같이 하니 변방의 군사들이 모두 한번 싸우기를 원하는지라. 이에 이목은 크게 쳐부서 흉노 10여 여만기를 죽이니 이로부터 오랑캐가 변방을 침범하지 않은 지가 거의 10년이나 되었으며 그 외에 굳게 지켜서 이익된 것과 벽을 가볍게 여기어서 해를 본 것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제 치부하기를 올라오니 변경을 범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인민을 모두 거두어 보호하고 들판의 작물을 거두고 가옥을 철거시켜 적을 기다리게 했으나 오늘날 오는 데에 여러 날 오는 데에 필요한 적이 우리 국경에 침범했는데도 굳게 지키기만 하고 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겁내어 약하게 보이므로 날랜 군사를 뽑아서 형편에 따라 승산을 마련하여 침략하는 것 걱정을 영구히 막고자 합니다. 하니 그 계책은 진실로